14번 지문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죠? 14번 지문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너무 좀 이제 빠득빠득한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려는 압박, 이런 압력들이 자꾸 남들을 흉내내게 만든다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가장 주제문에 가까운 건 이제 이 문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외부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문이 다 여기 있는 건 제가 지문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수능에 나오는 것처럼 뚜렷한 주제문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주제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내용을 쭉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로 써뒀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그 문장이 주제문에 가까운 게 저거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보기 3번에 나오는 이런 이제 경쟁하는 이런 세상에서 authenticity라고 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진정성, 진실성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자, 진정성을 찾아가는 것, 진실됨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었고요. 역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독해보다는 단어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디스트랙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설명할게요.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들, 우리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자, 그게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나 열망으로부터 우리를 흐트려 드리게 되는 거죠. distract라는 말의 앞에 dis는 우리 여러 번 봤어요. 그죠? 떼어내다 라는 의미의 똑같이 부정어지만 off나 away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그랬죠. 자, 영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정어 기억나세요? IN하고 UN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말에 없을 무자 정도, 없다라는 말이나 아니다라는 이런 말에 가까운 거라면, this는 개 중에서도 조금 떼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this가 들어가는 단어 몇 개 볼 건데, 그냥 아니야, 반대말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는 접두사들은 그 의미를 익혀두시는 게 다른 단어를 익히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웠던 게 NON이 들어가도 부정어였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이 강력한 부정어 중에 하나 MIS가 들어가면 얘는 어떤 거였죠? bad나 wrong의 의미가 돼서 behavior 행동인데 misbehavior이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는 표정이 제가 학생들 표정 중에 제일 싫어하는 표정인데요.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표정 하지 마시고, 이거 이미 벌써 3번째 나온 겁니다. bad나 wrong의 의미를 가지는 게 mis죠. 그래서 understand를 이해하는 거, don't understand는 이해 못하는 거, misunderstand는 잘못 이해하는 거. 그래서 오해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다 그랬죠. 자, 나중에 얘도 붙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난 시간에 뭐 하나 나왔었냐면, 이용하다라는 use에다가 앞에 mis 붙이면 그래서 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용, 남용이라는 단어가 되는 게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ract라는 단어는 여러 번 봤죠. 끌어당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attract라는 말로 끌다라는, 이거
첫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 중에 끄는 기계, 걔를 트랙트라고 부르는 게 요 말이 들어서 그래요라고 했고, 그러면 AT라는 말은 뭐가 변한 거예요? AD가 변한 거겠죠? 그래서 어디로 마음이 끌려가는 걸 이야기해서 주의 관심을 끌다라는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유혹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나 관심을 끌어당기다라고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런 말이 됐고, 그 다음에 distract라고 하면 그러면 그 반대겠네요. attract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주의나 관심을 분산시키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는 attract의 거의 반대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시험 보는 학교들 중에 이 주변에 있는 학교 D여고 C여고 이런데 단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마구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접두사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유의어나 반의어들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활용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많이 적용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되어버리냐면 어딕트 되어버리는 겁니다. to the constant influx of information from their devices에 어딕트가 되어버려서, 자,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데 지속적인 유입이에요. 자기들 장비로부터의 정보의 유입, 쉽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정보가 유입이 되니까 making difficult 어려워지는 거죠. to focus on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신성한 거네요. 자기들의 삶에서 정말 진짜 신성한 것들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딕트라는 말도 그러면 말이에요. 쟤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AD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면 DIC가 들어갔네요. T로 끝나는 놈은 주로 동사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DIC는 얘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이죠. 어떤 말이었더라? 그렇죠. 말하다라는 얘기였어요. 라틴어 디카레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는 딕션 봤었고 그 다음에 뭐 봤죠? 예언하다, 예측하다라는 단어 predict 보면서, 자, 그러다가 pre 말고 또 우리가 앞쪽을 나타내는 접두사 중에 뭐 배웠었어요? 그렇죠. for 배웠었다, 그죠? 그래서 forehead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봤고, 그래서 predict에 해당되는 말 중에 foretell 같은 경우도 있었네요. 미리 말하다. 똑같이 for이 붙는 것 중에 forecast 같은 것도 똑같이 예언하다, 예측하다 이런 말이 됐었죠. 기상캐스트라고 할 때 그 캐스트가 이거예요. 일기예보하다라는 뜻에서 쓰이다가 날씨를 예측하다 해서 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보하다, 예측하다라는 말에 다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어딕트라고 쓰면 그러면 이쪽으로 말하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원래 옛날 로마 말에서는 뭐였냐면 법정에서 판결이 난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넌 이걸 해야 돼라고 고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디에 묶이다, 고정되다라는 말에서 거기에 묶여서 못 벗어나는 무슨 뜻이 된 거냐면 중독되다, 중독자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어딕트가 중독자라는 명사로 여러분이 더 많이 볼 것 같네요. 동사도 되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자가 되는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influx라는 말이 명사로 유입입니다. 이건 색깔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려워서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오늘 나옵니다. FLU라는 말이 들어가면 흐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향력 influence 같은 단어가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flux라고 하면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 이런 말이 되어서 유입이라는 말이 되죠. 자, sacred라는 말은요. 요 말은 철자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잘 내요. 뭐하고 헷갈려서 그러는 거냐면 scared하고 AC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sacred는 형용사로 뭐가 되냐면 신성한이라는 말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scared라는 말은 두려운, 무서운이라는 형용사죠. 전혀 어원이 다른, 관련 없는 단어예요. 희생이라는 명사를 뭐라 그러죠? 희생, sacrifice. 그게 지금 얘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acramentary라고 이렇게 쓰면 신성함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나중에 단어 두 번째 나올 때 단어는 추가해서 확장해 드릴게요. 그거하고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sacrifice로 기억해 두면 단어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다라는 말하고 하면 신성한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고, 그다음에 두려운 거야. 뭐 이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은 단어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pressure, 압박은 압박인데 어떤 압박이냐면 keep up with others,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맞추려는 이런 압력이 종종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모방하게 만들죠. 행동을 모방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not aligned with their values, 자기들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align이라는 말은 일치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이라는 말인데, 이게 align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또 자꾸 딴 거 뭐 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얘가 우리가 보통 단어장에 보면 조정하다라고 외우는 단어거든요. 근데 어디에 맞게, 어디에 일치하게 맞추는 걸 alig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인에 맞추는 거잖아요, 쉽게. 비슷하게 inline 같은 단어들도 비슷해요. inline이라는 말은 얘는 일렬이라는 얘기죠, 그죠? 형용사로 쓰면 한 줄로 서 있는 이라는 일렬이라는 말이어서 inline이라는 말이 일치하다, 나란히 가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롤러스케이트 뭐라고 그래요? 롤러스케이트 뭐라고 그러죠? 다르게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제가 어릴 때는 롤러스케이트 그 바퀴가 자동차 바퀴처럼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는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이걸 롤러블레이드라는 회사에서 이 나란히 일자로 라인을 맞춰 스케이트를 만들고 일렬 스케이트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억할 수 있겠죠, 인라인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어죠. keep up with 같은 경우는 저런 거 이제 일명 구동사라고 부르는 건데, keep up이니까 수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올려서 누구와 공존하게 되는 거냐면 with하고 공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그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그다음에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쫓아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imitate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자, 진품 말고 모조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imitation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 단어네요. 그게 명사형입니다. 얘는 그걸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얘가 모방 모조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이 그 동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imitative라고 할 때 IDE라고 쓰면 그냥 추상 형용사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된다고 그랬더라? 성질 성향이 풍부한 형용사. 그래서 creative는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그다음에 창조의라는 형용사도 된다고 그랬죠. 따로 아예 형용사가 분리되면 독자적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sensitive 같은 경우는 감각이 풍부한 거여서 뭐가 됐더라? 예민한이 되고, sensible이라고 쓰면 그때는 현명한, 이런 단어가 됐었습니다. 그 표정이 별로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공부들 좀 하시죠. 그래서 imitative라고 하면 모방의라는 형용사도 되는데, 잘 흉내내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inflate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자꾸 기억을 좀 받쳐줘야 제가 나중에 몇 개씩 계속 추가로 확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복습하고 뭐 잘 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accomplishment을, 이거 첫 주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죠? 성과를, 업적을 부풀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려고. 그래서 설령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진실성을 타협하는 걸 의미한다 하더라도라는 얘기입니다. inflate이라는 단어는요, inflate이라고 쓸 때 이 말이 들어가면 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걸 inflate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부풀리다죠. 이렇게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통화량을 부풀리면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통화량을 부풀린 거,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앞에다가 이미 배웠던 D 붙여볼까요? 그래서 deflate이라고 쓰면 얘는 그럼 부풀리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걸까? 풍선이 불어나 있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바람을 빼버리면, 쭈그러뜨려 버리면 그러면 deflate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가 하락되는 건 뭐라 그래요? 네, 그건 defla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명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풀리다, 과장하다 이런 말로 쓰게 되는 거고요. successful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FUL이라는 말은 꽉 찬 거니까 successful은 얘는 뭐가 되냐면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얘를 형용사 전미사를 successive라고 붙이면 단어 조금 어렵게 시험 내는 학교 이런 거 선생님들이 안 놓치고 이걸 써야 되는 자리에 이걸 써서 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D하고 이런 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만들 때 여기다가 만약에 원래 있던 단어가 successful이어야 한다면 successful은 안 쓰고 이걸 써주고, successful에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또는 accomplished 같은 저런 단어를 여기다 써서 답을 얘를 만들고 오답을 이렇게 유도하는 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즐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여러 개로 분화하거나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잘 챙겨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시험 범위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successive라고 쓰면 얘는 무슨 뜻이 되죠? 얘는 연속하는, 계승하는, 이어지는 이라는 말이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오늘 얘가 안 나올 거여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 seed나 seed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더라? 고우의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얘가 가다일 때 오는 건 뭐 된다고 그랬어요? 네, 좀 어렵긴 합니다. bene가 들어가면 얘는 come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다 몰려와서 뭘 하는 장소 뭐라고 그래요? venue라고 하죠. 모르나 보다. 이 어디서 지나다니다 보면 이 venue라는 이름 쓰는 건물들 많아요. venue가 뭐냐면 웨딩홀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같은 거 할 수 있게 크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venue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안 되겠는데, 이걸로 기억을 못 시키겠는데. convene이 그래서 다 같이 오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오다라는 말이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함께 오다라는 뜻이고 convention이라고 하면 다 함께 온 거죠. 그래서 다 함께 가지고 온 집회라는 말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컨벤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는 다 함께 가지고 오는 뭐도 되죠? 전통이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예를 들어 기념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수비니어라고 할 때도 ben이 들었죠. 걔는 기억을 가지고 온 걸 수비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걸 나중에 추가로도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좀 기본이 좀 외워져야 추가로 뭐 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보려고요. 이게 어떤 말에서 온 거였냐면 succeed에서 오는 거예요. succeed에서 오는 건데 이때 B가 그러면 뒤를 따라서 당연 C로 변하겠죠. 그래서 succeed라고 쓰면요 아래로 계속해서 가는 걸 succee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위가 쭉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위를 계승하는데 성공하는 것도 되고 왕위가 연속하고 이어지는 것도 되겠죠. 근데 얘가 형용사는 두 개가 다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성공적인이 되고 이렇게 가면 이어지는 연속하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compromise라는 말은요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하네. 색깔 있는 다는 말 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진도가 조금 예정보다 서너 개 지금 뒤로 밀렸는데요. 괜찮아요. 뭐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마지막에 안 되는 건 저 혼자 촬영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좀 더 복습하면 좋죠. 뭐 promise라는 말이 뭐예요? 다짐하는 거잖아요. 뭐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하는 걸 promise라고 그래요. 시간 약속은 promise라고 하지 않아요. 시간 약속은 뭐라 그래요? 물어보면 막상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거 잘 아는 교사도 없어요. 몇 시에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 그거 뭐라 그러죠? 맞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appointment 아니에요. appointment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단어네. 지난 시간에 appoint가 지정하다, 지명하다. 그래서 disappoint면 지명에서 탈락해서 실망하다라는 단어가 됐었죠. 그다음 appointment 그래서 뭔가를 딱 정해서 만나는 약속인데 이런 약속은 여러분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하는 약속이냐면 병원, 그다음에 변호사 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약속을 미국은 약속 안 잡으면 병원을 못 가거든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약을 안 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는 아프는 것도 계획 잡고 아파야 되는 나라라. 그걸 make an appointment이라고 그러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이 클라이언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기억날까? 원래는 누구에게? 로물루스가 임명했던 100명의 파트들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라고 했고 그 파트에서 페이트론이라는 후원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원자에게 엮여있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고 여러분이 하는 약속은 plans라고 해요. 그래서 I have plans after school 이라면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a plan이라고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얘는 그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 있죠.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계획을 a pla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는 관사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뜻이 너무 바뀌어버리잖아요. 수능에 지문에 peoples라는 말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걸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 보고 할 말이 없더만요. people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렇게 쓰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people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면 부족이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문에서는 이제 민족이란 뜻으로 여러분이 주로 보죠. 셀 수 없을 때는 자체로 복수형 사람들이고요. s가 붙으면 저기 뭐지? 그때는 다른 단어가 되는 거죠. plans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저런 거 구별해서 써야죠. 물론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외국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외국인이 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을 보기도 하죠.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커피숍 가서 커피 시키면서 I want coffee 이런 거 하면 상대방이 순간 깜짝 놀라는 거하고 똑같고 커피 좀 막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compromise의 이 promise라는 말은 뭐뭐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지 약속할 때 쓰지 않아요. 그래서 promise는 다짐하다, 맹세하다라고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말로는 되는데 영어로 옮겨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냥 무시하다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건 disregard가 잘 어울린다고 그랬고 얘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거 씹다라는 말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기에 의미가 걸치는 것 같은데 영어로 써놓으면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구별해서 보는 게 좋겠죠. integrity는 오늘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진실성, 진정성이라는 말이고 요 어근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수학의 적분이 되죠. 수학의 적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원래 적분이 완전한 것의 부분의 완전한 총합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수학자들이 그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따가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integral이라고 하면 그게 영어로 정수거든요. 왜? 완전한 수여서.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한 수를 그래서 정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시간까지 수학 얘기해가지고 그 compromise라고 쓰면 함께 그래서 서로 약간씩을 떼주고 양보하는 걸 compromi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promise가 이게 양보하다라는 말인데 서로 양보해서 뭐 하기도 하냐면 타협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타협하다 보면 내가 가진 걸 약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내주다 포기하다라는 말도 compromise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진짜 안 끝나. 자, it's important. 그래서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건데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냐면 from이 전치사니까 여기 있는 within은 명사겠죠. 영어는 품사의 전성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부에서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정한 성공은 나오는 거야. is dependent on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 어디에 달려있지 않죠? 외부의 validation에 달려있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valid라는 말에 보면 VAL 가치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valid가 가치 있는 유효한이라는 말이 되고 이 가치 있음을 입증하는 가치라고 해도 되고요. 가치평가 그 다음에 또는 검증 이런 단어가 되는 게 validation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도 valid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거 본 적 없나? valid라고 쓰기도 하고 expire date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유효기간을 쓸 때 이렇게 더 씁니다. 우리 spur이라는 말 배웠는데 뭐였죠? spur? inspire 숨을 불어넣는 것 respire 계속 숨을 쉬어서 호흡하는 거 이제서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가면 끝나기 전에 다 외웁니다. 그래서 expire는 그럼 뭐가 끝났겠어요? 숨이 끝난 거예요. 숨이 끝나서 expire date라고 하면 얘가 유효기간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날짜를 expire date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 generous heart가 아주 관대한 마음과 그 다음에 willingness죠. 의지가 support others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는 이 의지가 훨씬 더 귀중하죠. 뭐보다 귀중하냐면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물건을 가지는 것보다 좀 돈을 좀 많이 갖는 것보다 마음씨가 넓고 남을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동의하기 참 쉽지 않은 말이네요. OUS 들어가서 성질 성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제너스라는 로마 말에서 나온 거고 자기들의 종에게 자기들의 그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generous가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이런 거죠. 좀 친절하고 자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일어로 오면 kind, keen에 붙어서 kind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말입니다. 자, when we launch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요, our own path 우리의 길을 떠날 때, 자 그래서 free from the need 그래서 이런 필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impress 맨날 인상을 새기다라고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잘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되게 좋아요. 또는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다 그것도 나쁘진 않죠. 자,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런 요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내적인
방을 만드는 겁니다. peace, 평화의 방을 만드는 거죠. 그 평화의 방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줄 거냐면 진정성 있게 살도록 해줄 거고 의미 있게 살도록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겁은 없을 거예요. 두렵진 않을 거예요. 뭐가 두렵진 않냐면 당혹스러워지거나 부끄러워질 이런 그 두려움은 없어지겠죠.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의해서 부끄러워지, 나의 모습이 남에게 부끄럽거나 이렇게 될 그런 두려움은 없는 거겠죠. 런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렌스라는 창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세 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창을 장착하고 나가잖아요. 말탄 애들이 제일 큰 무기가 유럽에서는 칼이 아니고 창이었거든요. 일단 길잖아요. 창이 길이가 3, 4m 돼요. 유럽 애들 창이. 그래갖고 그 창으로 다가오는 놈들을 막 이렇게 막 두들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감이 옵니까? 그래서 그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칼보다 많이 썼던 무기가 창이었어요. 다 자기 지형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 무기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또 이상한 얘기하면 말 너무 길어집니다. 이게 렌스라는 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주사위 중에 렌싯이라고 들어봤죠. 또 찌르는 놈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렌스라는 단어가 이거 쓰려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 지난 시간에 내 말을 안 믿어줬던 빵입니다. 빵. free company라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군대라는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중세에 여러분 용병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돈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애들, 처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치러졌을 때 러시아 애들이 대부분 용병 애들을 데리고 왔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군인 출신인데 전쟁 경험이 있는데 뭐 따로 할 일은 없고 용병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그냥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주로 걔들 데리고 했었죠. 근데 그 중세 때 만들어졌던 그 용병 회사 중에 하나가 프리 컴퍼니 랜스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프리 컴퍼니 랜스가 여기 이 프리 컴퍼니라는 자기들이 우리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돈만 주면 싸운다라던 아주 유명한 용병 부대입니다. 걔네들이 지금의 분대라는 스쿼드라는 단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랜스 1, 랜스 2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애들이라는 프리랜스라는 단어로 남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 랜스를 기억시키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그래서 그게 뭐니라고 했는데 알아서 잘 기억하겠지. 자, 그래서 창을 들고 길을 떠나는 걸 론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론치라는 말이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를 물에 띄우는 거, 배를 처음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거 이런 것도 론치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론치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론치라는 단어가 그래서 시작하다, 착수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요새는 그리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다라는 말로도 쓰는데 이 표현 하나 챙겨둘까요?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거 히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또 시장을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히트 마켓이라고 하면 우리말도 비슷한 말 써요. 어디 시장을 두드려 본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이게 출시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상품을 런칭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에서 AU는 소리가 안 나고 O 소리가 납니다. because가 아니고 because잖아요. 그래서 제가 런치가 아니고 론치입니다. 론치. 그리고 물건 내놓는 건 론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떠난다라고 제가 해석을 냈던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잘 안 쓰는데 배를 처음에 물에 띄우는 거 진수한다 그러거든요. 나아갈 진짜에 물 숫자 써서 그것도 영어로 론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챔버라는 단어는 옛날에 유럽에서 방을 카메라라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이거 사진 찍는 카메라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카메라가 처음 찍을 때 보통 빛을 한 24시간 이렇게 노출시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1000분의 1초 이런 빛의 노출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어졌던 카메라는 큰 방에 빛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그게 그 자리에 일종의 그림자하고 빛의 자국이 남는 거였잖아요. 그게 커다란 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찍던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와서 그 카가 최로 바뀌면서 챔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딸려 있는 작은 방을 챔버라고 하게 됐고, 그래서 실내악을 챔버라고 하죠. 하기야 지난번에 협주곡도 몰랐던 애들인데 뭐. 네, 그래서 실내악을 영어로 챔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mbarrass는 합시다. embarrass는 우리가 굉장히
뜻을 좀 난폭하게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당혹스럽게 하다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embarrass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영양사전에서 찾으면 아주 간단한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y라고 설명해요. 자, 이게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운데에 뭐가 들었냐면 바가 들었어요. 바는 무슨 단어죠? 막대기죠.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여러분 많이 먹는 핫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도 이 바예요. 막대기인데, 그 바도 이 바예요. 이게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로 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치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막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술집에서 술 주는 것하고 테이블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삥 둘러놓은 걔를 얘들이 술집을 어떻게 알지? 또 바 얘기했더니 지금 저 또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둔 데를 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가 뭐도 됐냐면 거기에서 술집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술집을 그러면 그 바를 보살피는 놈도 있겠다, 그죠? 돌보다 보살피다, 텐드 단어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바텐더라고 하면 돌보는 거기다가 이 바를 돌보다라는 동사 붙이고 뒤에 뭐 붙여야 될까? er 붙여야겠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텐더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8세기쯤 무렵에 영국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데서 지금처럼 법률사무소를 열지 않고요. 이 법률적인 도움을 줄 때 이 바가 있는 술집에 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자기 업무를 보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명 사롱 문화라고 부르는 혹시 뭔지 아세요? 일종의 이것도 술집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귀족 부인들 다 모이고 문인들, 그다음에 음악하는 애들 이런 애들 모여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잡담하고 떠들고 이러던. 근데 그게 비슷하게 독일은 카페에서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칸트 아저씨 이런 사람들 아침에 카페로 출근해서 밤에 카페에서 퇴근하는. 그리고 온통 사람들이 와서 얘기 그러면 같이 말벗해주고 놀아주고 뭐 그렇게 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바에서 어떤 의미가 생기느냐면 그래서 이 바에서 법률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 이그잼이라고 쓰면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법시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가 무슨 의미도 가져버리게 되냐면 법정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 파이트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이제 막대기 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바 파이트가 뭐가 되죠? 얘가 법정투쟁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바라고 썼으니까요. 이거는 안으로 막대기를 탁 돌려 넣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쓰다라는 말로 사용이 됐던 건데 딱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당혹스럽고 당황하는 이런 단어로 확장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로막힌 그래서 당황한, 당혹한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어 다 본 겁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